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시끄러운데 오늘부터 소액주주분들 같은 경우 각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합병 반대 의사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매수 청구권을 이제 실행하겠다라는 의견 표명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 매수 청구권이 왜 중요하냐? 두산그룹이 감당 가능한 금액 이상으로 내 주식을 사달라라고 매수 청구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합병이 이제 빠그러질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주주분들의 결집이 어떻게 이뤄질지 아마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그룹이 지금 현재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올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밥킷을 떼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례적으로 IR 자료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기인즉슨 뭡니까? 밥킷을 떼낸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이거 악재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I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신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2028년까지 매출 증대가 이뤄질 건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과거에 계획하고 있던 총 매출에서 1조 원 정도 상향된 매출을 지금 새로 기재를 해놨다는 게 이 IR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산 밥킷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알짜배기 자회사를 놓치는 건 분명히 우리한테 안 좋은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차입금도 7천억 정도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 사업에서 밀려나 있던 잉여 사업장들을 이제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총 여유 자금을 1조 2천억 원 가까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이 금액을 갖다가 가스터빈을 비롯한 신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만 보유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통해 획기적인 매출 증대를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주분들한테 설득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뭐래든 간에 밥캣이라는 이제 효자 회사를 자회사를 그냥 이산가족 만들듯이 로보틱스 쪽으로 합병을 시켜버린다는 거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상당히 화가 나시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라 뭐 얘기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이번 IR 자료에 드러난 어떤 두산그룹의 의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합병은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욕을 한 번 쳐먹으나 두 번 쳐먹으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로보틱스의 숨통도 틔울 겸 어떤 대주주들의 두산 밥캣 지분율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는 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이제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괘씸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주들과 어떤 뭐 소통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소소한 의지 표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두산 지주사의 어떤 장난질에 이제 제동을 거는 쪽은 금감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감원이 이런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우선은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라라고 하면서 요구를 했다지만 여러분들 이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현행 자본시장법상 합병 비율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밥캣 주식과 에너빌리티 주식이 이제 교환이 될 건데 그 합병 비율은 무조건 주식에 이제 그 어떤 해당 기업의 시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금감원에서 딴지를 걸고 뭐를 시비를 걸고 너네 뭐 벌금을 매기겠다 뭐 한다라고 해도 부산 쪽에서 합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감원의 액션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닥쳤다라고 보실 수 있고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주분들한테 왜 너네가
분할 합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국회에서 뭐 쇼하면서 설득 뭐 저기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또 뭐 정무위에서도 두산 밥캣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법을 개정한 다음에 이렇게 불합리한 주식 교환 사태를 이제 방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냉정한 분석이고요. 두산그룹 이거 어쨌든 수뇌부들의 의중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빌리티 IR 자료를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결과 두산그룹은 이번 분할 합병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분할 합병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어떤 그룹일까? 이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빌이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그룹에서 세 개의 이제 그룹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로보틱스가 살아남고 에너빌리티는 이제 존재를 하는데 두산 밥캣은 이제 공중분해가 되는 거죠. 상장 폐지가 되면서 밥캣의 주주분들은 로보틱스의 이제 주식으로 교환을 받습니다. 0.67개씩의 이제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고 교환을 받게 되고요.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이제 눈이 뒤집힐 만한 그런 결과물을 받으시죠.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100주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가정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 주식 3주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밥캣이라는 알짜배기 회사를 로보틱스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왜냐하면 연결 매출에서 손해가 발생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짜증이 나 죽겠는 와중에 기껏 받는 게 지금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로보틱스 주식 3주예요. 100주 갖고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이 합병에 가장 이 불만이 많으신 주주분들이 밥캣 주주분들과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두산그룹 쪽에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지 그리고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주분들이 행동주의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두산그룹은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의 주식 매수 청구 규모 상한을 각각 6천억 원과 5천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이상으로 매수 청구권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합병이 무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산 밥캣은 얼마입니까? 1조 5천억 원까지 매수 청구권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 그렇죠? 1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매수 청구권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 정도의 수량이냐? 약 대략 3천만 주입니다. 3천만 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6천억 원 정도잖아요. 이 매수 청구권 이 기준점을 갖다가 2890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나누기를 했을 때 거의 2800만 주 가까이가 청구가 돼야만 6천억 원의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과연 이 합병을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지금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죠? 우리나라 국내 로봇 관련 어떤 기업 중에서는 굳건한 1위 자리, 그리고 세계 로봇 시장,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기업이라고 인지는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산 밥캣을 인수 합병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현금의 어떤 보조를 좀 담당을 해달라는 목적이 명확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시너지를 바라고 그 와중에 이제 두산 대표 대주주들의 뒷배까지 불릴 수 있는 1스타 2피의 어떤 방법을 이번 분할 합병에서 찾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이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영업이익, 두산 전체 그룹의 영업이익의 90%를 차지하는 밥캣이 자회사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천억 원 규모의 매수 청구권이 실행이 될지
이 부분은 에너빌리티와 밥캣 주주분들과 조금 성격이 다른 이 종목이 로보틱스가 아닐까 싶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청구권은 차라리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밥캣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어치 이상의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합병이 무산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주가 매수 청구가 들어와야 되냐? 3천만 주 가까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총 상장 주식 수가 1억 주입니다. 1억 주. 1억 주 중에 자,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외 2인이 46.08%를 보유하고 있고요. 연금공단까지 합하면은 총 이 2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53에서 54%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총 이제 30% 정도의 주식이 이제 매수 청구가 들어와야지 이게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왜?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 두산그룹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사업보다는 해외 쪽에 더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해외 주택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들 가늠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외국인들이라고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밥캣의 지분율 자체가 37%가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하나의 어떤 뭉탱이로서의 이게 세력으로 만약에 우리가 치인다라고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매수 청구를 얼마만큼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산 밥캣의 분할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외국인들이 로보틱스 쪽에 어떤 비전을 보고 매수 청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변수가 너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액 주주분들이 뭉쳐서 밥캣 매도 반대합니다, 분할 반대합니다, 아무리 증권사에 청구를 하신다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 소액주주들 개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규모 자체가 10%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 밥캣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에너빌리티예요. 에너빌리티는 뭡니까? 지금 총 상장 주식이 6억 4천만 주입니다. 6억 4천만 주가 되고요. 여기에서 3천만 주 정도가 매수 청구가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6천억 금액이 넘어갑니다. 매수 청구 이제 한도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두산 그룹 자체에서는 에너빌리티 쪽에서 얼마만큼의 수량이 매수 청구가 들어올지가 아마 지금 막 미치고 팔짝 뛸 정도의 아마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추이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밥캣 같은 경우, 그리고 두산 밥캣 마찬가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주가가 지금 5일 연속, 4일 연속으로 지금 막 떨어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연기금의 이탈도 눈에 띄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희한하게 오늘 연기금이 유일하게 이제 침투를 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딱 두산그룹의 한 종목이 어디냐? 두산 에너빌리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총 발행 주식의 거의 한 20% 정도, 20%면 얼마인가요? 10%면은 6,400만 주니까 거의 5% 정도만 지금 매수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이 분할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생겨요. 자, 그러면 두산그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6천억 원 이하의 매수 청구만 들어오기를 기대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기우제를 지내면서 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발 좀 6천억 원 이하로 매수 청구 들어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주가를 매수 청구 기준 금액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7월 11일 이전까지 매수하신 분들한테만 매수 청구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7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합병에 좀 짜증나 계시는 분들의 그 평단가가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텐데,
이 평단가가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2만 원 정도에서. 자, 2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내가 만족할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꿔주겠다고 하는 사주겠다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만 890원이라는 얘기예요. 밥캣 떨어져 나간 다음에 에너빌리티가 무슨 호재가 있냐, 또 그지같이 또 경영하는 거 맨날 미천 다 드러나게 횡령 배임 관련된 뉴스만 나오고 향후에 좋아질 만한 뉴스가 당분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10%건 5%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이거를 교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매수 청구권 저 같아도 무조건 쓸 것 같아요. 자, 팝캣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악재로서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냐, 혹은 차입금을 가지고 또 안겨서 보내는 게 호재로 작용을 할 거냐, 이거의 싸움인데, 제가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호재 뉴스가 빵빵빵빵 연속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호재거리라는 이슈보다는 두산 팝캣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악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향후에 더 반등할 만한 여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소액 주주분들은 대거 물량을 갖다가 매수 청구를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두산그룹과 이 박 회장이 원하는 분할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에서는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제부터 작전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분할합병에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밥캣 주주분들 상당히 많이 화가 나고 지금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시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키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액 주주분들이 확연히 쥐고 있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총 발행 주식 5%가 매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두산그룹의 어떤 운명을 결정될 만한 큰 뉴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의 원성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게 명확한 목적으로서 이제 부각될 차례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 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호재 뉴스를 언론에 살포를 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리면서 성난 주주분들에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명확하게 존재를 하니 지금 매수 청구권을 쓰면 손해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쏟아져 나온 뉴스들 절반은 합병과 관련된 논란거리에 대한 뉴스들이었지만, 나머지는 짜고 친 듯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일 기업으로서, 중간지주사 역할을 제외한 단일 기업으로서 얼마만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홍보하는 언론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있을 만한 추가적인 뉴스거리, 호재거리, 지금 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 같고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속사정 같은 것들을 언론에 대거 살포를 하면서 기존 주주분들을 비롯한 신규 투자자들까지 끌어모을 만한 뉴스를 끊임없이 양산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어떤 움직임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뉴스를 살포를 하면서 이제 누구를 설득을 해야 되느냐? 주주를 설득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어디를 지금 끌어들여야 되느냐?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를 끌어들일 만한 어떤 미끼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만큼 우리나라 해당 종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손이 몇 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연기금이, 이 집 떠난 연기금이 다시 돌아올 만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늘 무슨 뒷구녕에서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하루 정도 매수를 다시 반전을 일으키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두산그룹 내부에서도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금이 이번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200만 주 가까운 순매도를 치면서 두산그룹의
주가 원전 수주로 인한 급격한 주가 상승을 오히려 방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두 번의 큰 매도세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야 마땅한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똥물을 뿌리면서 지금 두산그룹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 두산그룹 수뇌부 차원에서 이 연기금의 지금 매도세를 어떻게 멈추고 이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을 제공을 하느냐. 자, 여기에 두산그룹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18,560원까지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는 뭡니까? 이 최소 2890원 이상으로 이 주가를 회복시키거나 반등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손해볼 거 없이 두산이라는 곳과는 이제는 나는 영원히 마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주분들이 대거 매수 청구를 실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목숨 걸고 2만 890원의 라인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명확한 목적이 현재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거꾸로 이런 지금 시기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대 신청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뭐 두산그룹을 저주하거나 뭐 악담을 퍼부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주들은 뭐 때문에 투자를 합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매수 청구 금액을 6천억 이상으로 우선은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매수 청구를 무조건 해놓으신 다음에 두산그룹이 어떤 자구책을 쓰던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건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어디서 발생시키건 이 다음에 이 책임은 두산그룹에다가 떠넘기고, 우리는 뭐다? 최소한의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이익금을 챙겨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를 지금 바로 해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눈뜬 장님처럼 이거 사태를 지켜보고만 계신다고 하면 두산그룹은 차입금 이거 6천억이 만약에 달성이 안 되는 순간에 자기네들은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다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화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 청구 금액이 6천억이 넘었다. 그 순간부터 두산그룹 수뇌부들이 직접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그 추이에 대한 내용을 찬찬히 좀 살펴보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3천만 주에 대한 매수 청구 물량, 개미 투자자 분들만 움직이셔도 충분한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산그룹의 이번 횡포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주식시장에 반향을 일으켜줄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시면서 두 번 다시 이런 꼼수 경영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경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무조건 주주분들의 편의 입장에서 이제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험한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태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산 밥캣도 로보틱스도 아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의 어떤 결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총 3천만 주에 가까운 개미 물량을 매수 청구를 신청하시는 순간 두산 그룹 차원의 주가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동이 될 수밖에 없고, 연기금이 본격 참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산그룹 입장에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 줄수록 평단가 2만 원대에서 만약에 쥐고 계시는 주주분들 많으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이익금을 정산받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고점 자리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제가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뉴스다라고 매몰돼서 바라보시면은 이 사태 해결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거 제가 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응원한다, 다시 한번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태 최대한 긍정적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사태 쪽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저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또 다른 영상 찍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산과 관련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또 우리 대처 방안 같은 거 연구하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